660년 가을, 당나라 장안. 부여풍은 그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인질의 삶이란 원래 그런 거였어요. 할 일이 없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들어도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소. 그는 창밖을 봤어요. 장안의 거리가 보였지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저들에겐 고향이 있구나. 부여풍이 중얼거렸어요. 그에겐 없었지요. 아니, 있긴 했습니다. 백제라는 곳. 하지만 본 적이 없었어요. 부여풍은 백제의 왕자였소. 의자왕의 아들. 하지만 10살 때 당나라로 보내졌지요. 인질로. 지금 그의 나이는 25, 15년을 장안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님, 시종이 들어왔어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당나라 관리라고 하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여풍은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객실에 한 관리가 앉아 있었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부여풍이 물었어요. 관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소.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왕자께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백제가. 관리가 말끝을 흐렸어요. 백제가 어찌 되었소? 멸망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여풍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지요. 무슨 말씀이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었고 의자왕께서, 아버님께서 항복하셨습니다. 거짓말이요. 부여풍이 말했소.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일 것이요. 백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사실입니다. 왕자님, 관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공식 보고서입니다. 660년 7월 18일 사비성 함락. 의자왕 항복. 부여풍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시오? 곧 장안으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압송? 예. 포로로. 부여풍은 종이를 떨어뜨렸소. 포로? 아버지가 포로라니.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관리가 일어섰어요. 황제 폐하께서 곧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십시오. 관리가 나갔습니다. 부여풍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방, 떨어진 종이 한 장. 그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지요. 다시 읽었습니다. 백제 멸망. 3글자였어요. 고작 3글자로 나라가 사라진 거였지요. 부여풍은 창가로 갔습니다. 장안의 거리를 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다녔지요. 저들은 모르는구나. 그가 중얼거렸소. 저 멀리 한 나라가 사라진 걸.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부여풍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지요. 어두운 천장. 백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곳. 기억도 희미한 곳. 하지만 그건 그의 나라였어요. 아니, 나라였던 곳이었지요. 이제 나는 무엇인가? 대답은 없었소. 다만 어둠만이 그를 감쌌을 뿐이었습니다. 백제의 왕자. 하지만 백제는 이제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나라 없는 왕자 백제의 멸망.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여풍은 매일 창밖만 봤어요. 아버지가 올 거라는 소식을 기다리며.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왔습니다. 시종이 급히 들어왔어요. 누가? 의자왕께서. 장안에 도착하셨습니다. 부여풍은 뛰쳐나갔지요. 거리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군가 가리켰어요. 행렬이 보였소. 아니, 행렬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지요. 수레 위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 부여풍은 그들을 봤습니다. 아버님? 한 노인이 수레에 앉아 있었어요. 백발에 등 굽은 노인. 의자왕이었지요. 부여풍이 기억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소? 15년 전 그를 보냈을 때 아버지는 당당했어요. 위엄이 있었지요. 지금은 초췌한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님, 부여풍이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당나라 병사들이 막아섰지요. 비켜라. 안 됩니다. 포로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다. 명령입니다. 부여풍은 멈춰섰소. 수레가 지나갔어요. 의자왕이 부여풍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의자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부여풍은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수레가 지나가 버렸지요. 부여풍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며 지나갔어요. 저게 백제왕이래. 초라하네. 나라를 잃더니 꼴이 말이 아니군. 부여풍은 주먹을 쥐었소.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요. 저런 말들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항변할 수도 화낼 수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도 이제 나라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부여풍은 몰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당나라는 의자왕을 한 저택에 가두어 놨어요. 감옥은 아니었지만 나갈 수도 없는 곳이었지요. 부여풍은 담을 넘었소. 방 안에 의자왕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 아버님. 부여풍이 불렀습니다. 의자왕이 돌아봤어요. 깜짝 놀라며 일어났지요. 풍아. 아버님. 부여풍이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왕을 끌어안았어요. 아버님. 어찌 이런 일이. 의자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구나. 무슨 말씀을. 백제가 망했다. 내 나라가, 내가 돌아갈 곳이 사라졌어. 부여풍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봤지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뭐? 백제 땅엔 아직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군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의자왕은 고개를 저었소. 소용없다. 신라와 당나라를 어찌 당하겠느냐. 그래도 풍아. 의자왕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만이라도 살아남거라. 백제 왕족의 피가 끊기지 않도록.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의자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나라를 잃은 왕이 무슨 낯으로 오래 살겠느냐. 아버님, 부탁이다. 살아라. 그리고 의자왕은 창밖을 봤어요. 서쪽을 향해. 언젠가 백제를 기억해다오. 부여풍은 눈물을 흘렸소. 그날 밤의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의자왕이 죽었어요. 병으로. 아니, 어쩌면 마음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부여풍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안 외곽의 작은 묘지에. 초라한 무덤이었어요. 비석엔 이렇게 새겼지요. 백제국왕 의자지며. 부여풍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소. 아버님. 그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람이 불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귀환 돌아왔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땅. 661년 봄. 부여풍은 결심했습니다. 백제로 가겠소. 당나라 관리가 놀라 물었어요. 미쳤습니까? 지금 백제 땅은 전쟁터입니다. 그래도 가야 하오. 왜?
부여풍은 창밖을 봤지요. 나라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소?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황제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탁하겠소? 제발. 부여풍은 무릎을 꿇었지요. 한 달의 교섭 끝에 당나라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당나라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좋소. 그리고 백제 부흥군을 당나라 편으로 회유해야 합니다. 부여풍은 침묵했소. 당나라 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자들 편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소. 661년 여름 부여풍은 백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배에서 내렸어요. 옛 백제의 항구였지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 아니, 고향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가본 적도 없는 땅인데. 왕자님, 당나라 감시관이 말했어요. 서두르시죠. 사비성으로 가야 합니다. 사비성, 옛 백제의 수도였지요. 지금은 당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며 부여풍은 봤어요. 무너진 집들, 불탄 마을들, 길가에 버려진 시신들. 이게 백제였소? 아름다운 나라라고 들었어요. 문화가 찬란한 나라라고. 지금은 폐허였습니다. 한 노파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부여풍이 다가갔지요. 할머니. 노파가 고개를 들었소.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노파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지요. 백제는 없소. 이제. 하지만 당신도 보지 않소? 이 꼴을. 이게 백제요. 아니, 백제였던 것이요. 부여풍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비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당나라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이게 우리 궁궐이었소? 감시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나라 군영이지만 부여풍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요. 궁궐의 흔적이 보였어요. 타버린 기둥들, 부서진 기와들. 한 정각터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소? 왕의 집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곳. 부여풍은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손을 댔지요. 제가 묻어놨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부여풍은 잠들지 못했소. 임시 숙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나는 왜 왔을까? 돌아갈 곳이 없는 땅에, 나라가 사라진 곳에. 하지만 다음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흥군이 왕자님을 기다린답니다. 나를? 예. 왕족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부여풍은 창밖을 봤지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궁궐 밖에 모여 있었어요. 저들이 백제 백성들입니다. 왕자님을 보러 왔답니다. 부여풍은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를 봤지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왕자님, 정말 왕자님이십니까? 그렇소. 노인이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자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백제를 되살려 주십시오. 부여풍은 떨렸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너진 나라를, 사라진 백제를. 여러분, 부여풍이 입을 열었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 그 말이 부여풍의 가슴을 찔렀소. 하지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나라도 없는데? 사람들이 원한 이름 왕. 부여풍은 고민했습니다. 사흘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왕이 된다는 것,
당나라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였지요. 부여풍은 당나라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원했어요. 매일 궁궐 밖에 모여 외쳤습니다. 왕자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넷째 날 밤, 한 사람이 몰래 부여풍을 찾아왔어요. 누구시오? 복신이라 합니다. 복신. 부여풍은 그 이름을 들어봤지요. 백제 부흥군의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복신이 무릎을 꿇었어요. 왕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모신다? 예, 주류성으로. 거기가 부흥군의 본거지입니다. 주류성, 백제의 옛성 중 하나였지요. 아직 신라와 당나라에 점령되지 않은 곳. 하지만 나는 당나라의 감시를. 도망치십시오. 복신이 말했소. 이대로 있으면 왕자님은 평생 당나라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백제를 되살릴 수 있다? 시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여풍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지요. 당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신이 고개를 들었어요. 살아서 개가 되느니 죽어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여풍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소. 내일 밤 다시 오시오. 알겠습니다. 복신이 사라졌지요. 부여풍은 혼자 남았습니다. 결정의 시간이었어요. 안전하게 당나라에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게 백제를 위해 싸울 것인가? 그날 밤 부여풍은 아버지 무덤이 있는 방향을 봤어요. 아버님, 그가 중얼거렸지요. 제게 답을 주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부여풍은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지요. 옷 몇 벌, 아버지의 유품 하나. 복신이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소. 그럼 가시죠. 밤을 틈타 사비성을 빠져나왔어요. 당나라 병사들 몰래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렸지요. 새벽녘 한 산성이 보였습니다. 주류성이었어요. 성문이 열렸지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왕자님, 왕자님이 오셨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부여풍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한 노장군이 다가왔어요. 늙은 장수 도침이라 합니다. 왕자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침, 또 다른 부흥군 지도자였지요. 일어나시오. 왕자님,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왕족이 돌아오시길.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나라를 지키지도 싸우지도 않았소. 도침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왕자님은 의자왕의 아들이십니다. 정통성이 있으십니다. 정통성? 부여풍이 중얼거렸지요. 그날 밤 주류성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복신, 도침, 그리고 부흥군 장수들. 왕자님을 왕으로 추대합시다. 복신이 말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백제가 다시 일어난다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부여풍이 망설였지요. 나는 전쟁을 모르오. 정치도 모르오. 어찌 왕이 되겠소?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도침이 말했소. 왕자님은 그저 거기 계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면. 희망? 부여풍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좋소. 하겠소. 다음 날 의식이 열렸습니다. 주류성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천이 넘었지요. 부여풍이 단 위에 섰습니다. 복신이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부여풍 왕자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세.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백제 만세. 왕 만세. 부여풍은 그들을 봤소. 환호하는 얼굴들.
눈물 흘리는 얼굴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구나. 백제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부여풍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발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부여풍은 혼자 성벽에 섰습니다. 북쪽을 봤어요. 저 멀리 당나라군이 있었지요. 나는 왕이 되었다. 그가 중얼거렸소.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요. 부흥군의 갈라짐과 균열. 왕이 된 지 석 달. 부여풍은 깨달았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으론 부족하다. 주류성의 상황은 복잡했어요. 복신과 도침 두 장군이 있었지요. 둘 다 부흥군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회의에서였습니다. 신라군이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했어요. 도침이 말했지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입니다. 아니요. 복신이 반대했소. 지금 싸우면 집니다. 병력이 부족해요. 일단 물러나서 다시 모아야 합니다. 물러나? 또 물러난단 말이오? 현실을 보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소? 두 사람이 소리를 높였어요. 부여풍은 가운데 앉아 듣고만 있었지요. 왕께서 결정하십시오. 복신이 말했습니다. 예. 왕의 명을 내리십시오. 도침도 말했어요. 부여풍은 망설였소. 누구 말이 맞는가? 전쟁을 모르는 그로선 알 수 없었어요. 일단 물러나도록 하시오. 복신의 의견을 따른 거였지요. 도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침이 부여풍을 찾아왔어요. 왕, 무슨 일이오? 복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오? 저자는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려 합니다. 부여풍은 놀랐지요. 증거라도 있소? 제 눈에 보입니다. 복신은 자기 권력만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왕께서 직접 군을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왕이십니다. 도침이 떠난 뒤 이번엔 복신이 왔어요. 왕, 또 무슨 일이오? 도침을 조심하십시오. 자네도? 도침은 성급합니다. 저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부여풍은 한숨을 쉬었소. 두 사람이 왜 이리 싸우는가? 권력입니다. 복신이 솔직히 말했어요. 도침은 예전부터 부흥군을 이끌었습니다. 자기가 실질적 지도자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왕께서 오시니 권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자네는? 복신은 잠시 침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여풍은 복신을 받지요. 적어도 자네는 정직하구려. 왕, 제 말을 들으십시오. 복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뭐라고? 안 그러면 부흥군이 둘로 쪼개집니다. 이미 조짐이 보여요. 하지만 도침도 백제를 위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있으면 백제는 망합니다. 부여풍은 고개를 저었소. 안 돼요. 같은 편을 죽일 순 없소. 알겠습니다. 복신이 물러갔어요. 하지만 부여풍은 알았지요. 복신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 달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침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복신이 죽였습니다. 모반죄를 씌워서. 부여풍은 복신을 불렀어요. 무슨 짓이오? 왕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소? 허락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복신이 담담히 말했지요. 도침은 위험했습니다. 제거해야 했어요. 부여풍은 주먹을 쥐었소. 자네가 진짜 왕인가? 내가 왕인가? 복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부여풍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구나. 그냥 이름뿐인 왕. 진짜 권력은 복신에게 있었어요. 그날 밤 부여풍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했지요. 왕. 그가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왕이라 창밖을 봤소. 별이 흐렸습니다. 나는 왜 돌아왔을까? 주류성의 패배. 663년 가을.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주류성을 포위했습니다. 저기 얼마나 돼오? 부여풍이 물었어요. 수만입니다. 정확한 수는 복신이 말끝을 흐렸지요. 성벽에 올라가 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적군이 보였어요. 이길 수 있소? 부여풍이 물었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위가 시작된 지 한 달.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도 보름밖에 못 버팁니다. 부여풍은 매일 성벽을 돌았어요. 병사들을 봤지요.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들. 왕.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언제쯤 구원군이 옵니까? 부여풍은 대답하지 못했소. 구원군?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백제는 이미 망했어요. 도와줄 나라가 없었지요. 곧 올 것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사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믿겠습니다. 2달째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굶어서, 병으로 매일 10명씩 죽어갑니다. 복신이 보고했어요. 그렇소. 부여풍은 무기력했지요. 어느 날 밤 백제의 옛 동맹국 외국에서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이요? 예, 배 수백 척이 온다고 합니다. 부여풍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며칠 뒤 왜군이 패배했습니다. 뭐라고? 백강에서 당나라 수군에게 전멸당했습니다. 부여풍은 주저앉았소. 끝이구나. 복신이 말했어요. 왕, 항복하십시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항복해서 백성들이라도 살리십시오. 항복하면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살 수 있습니다. 부여풍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직 뭡니까? 왕, 복신이 소리쳤지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린 이미 졌습니다. 그래도 부여풍은 울고 있었어요. 포기할 순 없소. 이게 마지막 백제인데. 복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흘 뒤 당나라군이 총공격을 시작했어요. 성벽이 무너졌지요.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왕, 도망치십시오. 복신이 외쳤어요. 어디로? 어디든 살아남으십시오. 부여풍은 망설였소. 하지만 병사들이 그를 밀어냈지요. 가십시오. 왕이라도 살아야 백제가 삽니다. 부여풍은 뒤돌아 달렸어요. 뒤에서 비명이 들렸지요. 칼 부딪는 소리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성을 빠져나왔소. 어둠 속을 달렸지요. 언제까지 달렸는지 모릅니다. 새벽녘 한 숲에 멈춰 섰어요. 뒤를 봤지요. 먼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주류성이 불타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부여풍이 중얼거렸소. 백제가 완전히. 그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텅 빈 하늘만 봤습니다. 당으로의 도주 마지막 선택. 부여풍은 혼자였습니다. 숲속을, 들판을, 산을 헤맸어요. 사흘을 굶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한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도와주시오. 문을 두드렸어요. 노인이 나왔지요. 누구시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만. 노인은 부여풍을 봤소. 한참 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밥을 주었어요. 부여풍은 허겁지겁 먹었지요. 천천히 드시오. 체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소? 부여풍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지요. 주류성에서 오셨군요. 어찌하셨소? 요즘 이 근처에 폐잔병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다들 당신 같은 눈을 하고 있더군요. 무슨 눈? 잃어버린 사람의 눈. 부여풍은 고개를 숙였소. 맞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나라도, 이름도. 노인은 술을 따라 주었어요. 드시오. 둘은 말없이 술을 마셨지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노인이 물었어요. 부여풍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소. 남을 겁니까? 떠날 겁니까? 남으면 죽습니다. 당나라군이 찾고 있을 테니. 그럼 떠나시겠소? 떠나면. 부여풍이 말끝을 흐렸어요. 떠나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배신자는 아닙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같은 말 아니오? 다릅니다. 노인이 창밖을 봤어요. 백제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백제 사람은 남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부여풍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소. 고맙습니다. 사흘 뒤 부여풍은 결정했어요. 당나라로 가겠소. 항복하는 거였지요. 한 당나라 군영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부여풍입니다. 병사들이 놀랐어요. 백제왕? 항복하러 왔습니다. 장군이 나왔지요. 정말 부여풍이요? 그렇소. 증명할 수 있소? 부여풍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왕의 인장이었지요. 아버지에게 받은. 이것으로 충분하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아라. 병사들이 부여풍을 묶었어요. 당나라로 압송한다. 수레에 태워졌지요. 다시 또다시 부여풍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장안으로 가는 길. 부여풍은 수레 안에서 밖을 봤어요. 백제 땅이 멀어졌지요. 안녕. 그가 중얼거렸소. 이게 마지막이겠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안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살던 곳, 인질로 있던 곳, 다시 돌아온 거였지요. 황제를 아련했습니다. 부여풍? 예. 그대는 백제왕을 자처했지? 그랬습니다. 반역이다. 알고 있습니다. 황제는 한참 부여풍을 봤어요. 하지만 죽이진 않겠다. 예. 그대는 쓸모가 있다. 백제 출신 관리로 쓰겠다. 부여풍은 고개를 들었지요. 저를 관리로? 그렇다. 백제는 망했지만 백제 백성들은 남았다. 그들을 다스리려면 백제 왕족이 필요하지. 어떠냐? 받아들이겠느냐? 부여풍은 침묵했소. 받아들이면 살 수 있었어요. 관리로, 당나라 사람으로. 거부하면 죽을 거였지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제가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이다. 부여풍은 당나라 관리가 되었습니다. 삼품 관직, 나쁘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지요. 하지만 매일 밤 부여풍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나는 무엇을 한 걸까? 취해서 중얼거렸어요. 왕이 되려 했지.
나라를 되살리려 했지. 그런데 결국 당나라 관리가 되었지요. 적의 나라 관리가 이게 옳은 건가? 대답은 없었소. 다만 술잔만이 비어갈 뿐이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이유, 부여풍은 당나라에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관리로 성실히 일했어요. 백제 출신 백성들을 돌봤지요. 나쁜 삶은 아니었소.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 관리가 물었습니다. 대감, 백제 왕이셨다면서요? 옛날 일이요. 왕이 되셨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부여풍은 웃었지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는 이름은 가졌지. 하지만 진짜 왕은 되지 못했소. 젊은 관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여풍도 설명하지 않았지요. 어느 겨울날 부여풍은 병들었습니다. 노안이었어요.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임종 직전 그는 창밖을 봤소. 서쪽을 향해. 백제, 마지막 말이었지요. 부여풍이 죽었습니다. 당나라 관리로 죽었어요. 장례는 당나라식으로 치러졌지요. 무덤엔 이렇게 새겼습니다. 당나라 관리 부여풍지며 백제 왕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부여풍을 잊었어요. 의자왕은 기억하지만 부여풍은 기억하지 않았지요. 왜일까요? 그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왕이 되려 했지만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자, 이제 묻고 싶소. 부여풍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는 충분히 똑똑했어요. 운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지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란 나라가 있어야 존재해요. 나라 없는 왕은 왕이 아니지요. 부여풍이 주류성에서 왕이라 불렸을 때 그는 진짜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상징이었을 뿐이에요. 복신이 필요한 꼭두각시였을 뿐이지요. 진짜 권력은 그에게 없었소.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부여풍은 잘못한 걸까요? 당나라로 도망친 것, 관리가 된 것, 배신일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요. 그는 살아남았어요. 죽는 대신 살기를 택했지요.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사라진 뒤 왕족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끝까지 싸우다 죽기. 둘째, 항복하고 살기. 부여풍은 둘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20년을 더 살았어요.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매일 밤 술을 마신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다시 선택한다면 똑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살고 싶었으니까. 인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소. 부여풍의 무덤에는 당나라 관리라고 적혀 있지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백제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당나라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론 끝까지 백제 사람이었다는 것. 부여풍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제 사람이기를 멈추지는 않았어요. 비록 적국의 관리로 살았어도 그는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지켰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왕이 되지 못한 왕자. 하지만 끝까지 자기 나라를 기억한 사람.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라란 무엇일까요? 땅일까요? 왕일까요?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나라는 기억입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부여풍은 백제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백제는 그 안에서 살아 있었지요.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아들. 하지만 끝까지 백제 사람이었던 사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나라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여풍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나라란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각자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